안녕하세요.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뚝의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의 시공 방법은 우리 여러분들께 나눠준 강의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표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뚝의 시공 방법이 항타공법이 있고, 그리고 매입 공법이 있고, 현장 타설 공법이 있습니다. 먼저 항타 공법에는 타격 공법, 그리고 이거는 그 해머로 해가지고 드롭 해머로 타격을 해서 말뚝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동 공법은 바이브로 해머라고 진동을 줘가지고 연약 집안에서 말뚝을 압입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 말뚝을 에다가 항타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입 공법이 있습니다. 매입 공법은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이 먼저 오거라든지 이런 그 파일 드라이버로 이거를 이제 그 구멍을 홀을 뚫고 거기다가 압입해서 넣는 방법, 그리고 프리보링 공법, 미리 이제 이것도 구멍을 뚫는 방법이죠. 내부 걸착 공법, 그 다음에 Z 공법, 뭐 이러한 공법들이 있습니다. 현장 타설 공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장 타설 말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거는 피어의 그 범주에 속하게 되는 그런 말뚝인데요. 이러한 현장 타설 공법은 기계 굴착 공법과 인력 굴착 공법이 있습니다. 인력 굴착은 사람이 직접 굴착하는 공법으로 과거에는 행해졌지만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다시 심초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기계 굴착 공법은 올케이싱 공법, RCD 공법, 어스드릴 공법, 마이크로 파일 공법, 기타 얼스 오거 공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타공법으로 여러분들 책 페이지 16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65페이지 보시면은 말뚝머리를 해머로 직접 타격해 지중무에 관인시키는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항타공법에 사용되는 파일 드라이버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다니다가 한 번씩 많이 본 적이 있죠. 여기는 지금 오거도 좀 달려 있네요. 이러한 이 항타공법은 낙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뚝을 타격해서 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말뚝 항타 전용 장비를 이용하며 항타 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약 점토나 느슨한 사질투에 유리하고 자갈이나 전석층이 있는 N치가 50 이상의 집안에서는 사용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한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들을 부분은 이 항타는 직접 타격하기 때문에 진동 및 소음이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약한 점토나 느슨한 사질토에 유리하다 하는 거, 자갈이나 전석이 있으면은 타입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타공법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진동공법이 있습니다. 진동은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말뚝을 관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동 모터가 달린 이런 해머를 이렇게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여기서 말뚝을 진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연약한 점토, 느슨한 사질토에서는 이 파일이 이렇게 진동에 의해 가지고 압입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소음 진동이 적고 도심지공사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자갈 및 전석층이 있는 N치 50 이상의 집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집안에서는 이 정도의 진동으로 말뚝이 관입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황타 말뚝에서 말뚝의 타입 순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책에는 지금 없지만은 이거는 기사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필히 외워둬야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중앙부에서 외측을 향하여 타입을 하게 됩니다.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말뚝을 박을 때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박기 시작해가지고 외측으로 이렇게 박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부터 먼저 이렇게 박아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가운데 부분에서 집안이 단단해져 가지고 말뚝이 항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항상 중앙부에서 외측을 향해서 타입해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육지에서 해안 쪽으로 타입을 합니다.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 상에 해안에 어떤 말뚝을 박고자 할 때 해안부터 이렇게 박아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중요한 위치에 와서는 말뚝이 정확하게 박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지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말뚝을 설치하고 해안 쪽으로 타입을 해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접 구조물이 있는 곳에서는 바깥쪽으로 타입을 해라. 그래서 인접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타입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파일을 인접 구조물에 가장 밀착시켜서 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입을 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 똑같이 바깥에서부터 타입을 해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는 상당히 집안이 집안이 다져지면서 단단해져 가지고 말뚝 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 말뚝의 기초에 이러한 변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접 구조물 인종에서는 구조물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타입 순서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매입공법입니다. 매입공법은 중굴공법과 프리보링 공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굴공법은 말뚝 중공부를 이용해서 말뚝 선단부 지침을 굴착 배토하여 말뚝을 침설시키는 공법이다. 따라서 말뚝 자체에 있는 말뚝 가운데에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러한 그랩으로 말뚝 하부를 굴착해갖고 흙을 배토하고 그 다음에 말뚝을 지금 자루 밑으로 이렇게 침설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굴착은 대부분 스크류 오거를 사용하는데 선단 지지력 확보를 위하여 최종 타격을 하거나 또는 말뚝 선단부에 선단 고정액을 주입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시공 말뚝의 지름은 450mm에서 1000mm이며 또 500mm에서 600mm 정도의 말뚝 지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시공 순서는 말뚝의 중공부에 스크류 오가를 삽입을 하고 스크류 오가를 회전시켜 선단부를 굴착하고 말뚝 상부로 배토하여 말뚝을 침설, 지층에 따라서는 오거 선단에서 압축 공기 또는 압력수를 분출하여 굴착과 배토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있는 흙을 이렇게 배토를 하고 지지층에 도달한 후에는 오거를 뽑아 올리고 최종 타격을 하거나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공부를 이용해서 굴착을 한다고 해서 중굴공법이 되겠습니다. 프리보링 공법은 프리보링 타격공법과 시멘트 풀 주의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리보링 타격공법은 선행 굴착한 구멍 안에 말뚝을 매입하고 이 프리보링이라는 것은 미리
구멍을 뚫어서 보링해서 그 다음에 말뚝을 매입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최적 타격을 하게 되는 공법인데, 스크류 오가를 이용해서 먼저 굴착을 하고 굴착 심도에 도달한 후에 스크류 오가를 천천히 뽑아 올린 다음에 말뚝을 굴착 구멍에 세우고 연직도를 확인한 다음 해머로 타격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멘트 풀 주입 공법은 스크류 오거에 의해서 말뚝의 지름보다 크게 굴착하여 말뚝 주면 고정액과 선단 고정액을 주입한 다음 말뚝을 세우는 공법입니다. 이 스크류 오거를 이용해서 굴착하며 굴착 시 스크류 오거 선단에서 굴착액을 분출시켜 소정의 심도까지 굴착하고 소정 심도에 도달한 후에는 굴착액을 선단 고정액으로 교체하여 주입하게 됩니다. 선단 고정액 주입 후에 말뚝 주면 고정액으로 교체하여 스크류 오가를 올리면서 주면 고정액 그리고 오거 인발 후 말뚝을 세우고 드롭 해머로 경타하여 지지층에서 1m 이상 근입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풀로 주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뚝의 표면과 지반이 시멘트 풀로서 부착이 되어서 마찰력을 발휘하기가 좀 유리하게 되겠지요. 말뚝 타입의 경우 지반이 경사진 경우 말뚝 파손의 우려가 있고 전석층, 허벅들층이 있는 지반에는 말뚝이 구부러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말뚝의 경우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지반이 경사진 경우 2. 전석층 및 허벅들층이 있는 경우 따라서 그리고 메인 말뚝 시공 시 피압수를 가진 모래층에서 보일링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것도 또 말뚝을 타입할 때 중요한 하나의 시공상의 유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석층, 허벅들층 있는 집안에서는 굴착에 시간이 걸리거나 시공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뚝의 하중 지지 방식에 따른 말뚝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단 지지 말뚝을 보시면 연약층을 관통해서 말뚝이 이렇게 타입이 된 경우에 안반까지 이렇게 관입이 되면 이 안반에서의 쪽에서의 선단 지지력만으로 상부에 있는 하중을 완전히 지지하게 되는 것으로서 마찰에 의한 지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말뚝을 선단 지지 말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단 지지 말뚝은 하중의 대부분을 말뚝 선단을 통하여 지지를 하게 되며 사일 도층은 SPT의 N값의 50 이상, 점성도 지반은 N값 30 이상인 지층이 상당한 두께로 있는 이러한 이게 두께가 5m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지반에 전달하게 되는 말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단지지 말뚝은 대체로 장기 하중에 대해서 잔류 치마량이 크지 않아서 치마의 까다로운 구조물 기초에 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지지 말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지 말뚝은 지지층이 안반이 아닌 경우에 지지층을 관입하여 이렇게 관입하여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선단뿐 아니라 지지층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지지의 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하부 지반에 대한 지지 말뚝으로서 분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이 하부 지반이 존재하는 경관 지반에 어느 정도 관입시켜 지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관입한 부분에서의 마찰력과 선단 지지력에 의존하는 말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찰 말뚝이 되겠습니다. 마찰 말뚝은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지지층에 도달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그냥 마찰력만으로, 주변에 있는 이 마찰력만으로 전체 하중을 지지를 하게 되는 말뚝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지지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이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주변 마찰력으로만 지지하여 지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지지가 가능한 지층이 너무 깊이 위치하여 지지층까지 말뚝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이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진 말뚝입니다. 다진 말뚝은 말뚝의 기능이 지지력이라기보다는 다짐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말뚝입니다. 이렇게 완만한 사립도층에 말뚝을 다수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타입을 해서 이 말뚝이 이렇게 관입이 되면은 말뚝이 있는 자리에 흙들이 옆으로 이렇게 배제가 되죠. 그리고 또 말뚝을 옆에 박으면은 또 이만큼 또 이 정도로 흙이 배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 지반이 단단해지는 완만한 연약한 사질도층이 단단하고 조밀한 사질도층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말뚝이 되겠습니다. 이 말뚝을 집안에 타입하여 집안의 간극을 말뚝의 부피만큼 감소시켜서 집안이 다져지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뚝이다. 주로 느슨한 사질 집안의 개량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뚝의 종류별로서 보면은 이렇게 인장 하중이 작용하는 이러한 말뚝에 인장 하중에 저항해서 이렇게 하향으로 마찰력을 작용시켜서 지지하는 인장 말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D 그림과 같이 이렇게 횡방향 하중, 횡하중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그러한 횡방향력 저항 말뚝이 D 같은 형태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도 이렇게 또 경사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말뚝의 경사하중, 이 경사하중은 이렇게 수평하중과 수직하중으로 분력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 방향 수평하중은 여기 있는 경사 말뚝의 횡하중을 견디는 이러한 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천이나 또는 항만에서 어떤 교각이나 또는 그 항만 구조물에 기초를 설치하고자 할 때 암이라든지 집안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말뚝을 이렇게 다설하여 그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구조물을 이렇게 축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말뚝 기초를 사용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절토면이 있을 때, 굴착 단면이 있을 때 이때는 기초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하부에서 기초의 하중을 지지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경우에 기초 말뚝을 이렇게 다설을 해서 상부의 하중을 전부 말뚝으로 하부 지반에서 지지하도록 만들므로써 이렇게 굴착면에 대한 토학 발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팽창성이 강한
흙일 경우에 나중에 이 흙이 팽창하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을 타입을 해서 말뚝 자체의 마찰력으로 팽창하는 그 팽창의 변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말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4.2 말뚝의 타입과 타입 C의 말뚝의 거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장비를 보면은 A 그림과 같이 무한 궤도차 탑재 크레인입니다. 이 경우에 보면 이 무한 궤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레인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리드라고 부르는 이런 유도가가 있습니다. 유도가가 있고, 그리고 유도가를 따라서 해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본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말뚝을 해머가 항탈을 하게 되고 말뚝이 이렇게 하부로 박히게 됩니다. 이러한 리드를 따라서 해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죠. 또한 경사말뚝을 항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사말뚝을 유도가를 따라서 해머를 이용해서 타격을 하게 되고 말뚝은 이렇게 경사지게 땅속에 타입되게 됩니다. 이러한 무한궤도식 크레인이 일반적인데요. 이 크레인의 구성은 크게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 붐과 붐입니다. 붐, 길게 되는 붐이라고 합니다. 해머의 상하 운동을 유도하는 유도가 리드, 그리고 붐과 유도가를 연결하는 지주로 구성이 됩니다. 도로 작업에는 고무 타이어식 무한궤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항타를 하는 이 해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뚝 타입을 위한 해머에는 드롭 해머, 그리고 전기 해머, 그리고 디젤 해머, 또 진동 해머가 있으며 이 전기 해머에는 단동식 전기 해머와 폭동식 전기 해머로 나누어집니다. 이 드롭 해머에 의한 말뚝의 타입 C 해머는 윈치에 의해서 올려져 자유낙하게 되는데 이 해머의 무게는 보통 2.5톤에서 2.5kN에서 10kN 정도이며 재질은 주철이고 낙하고는 1.5에서 3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드롭 해머는 낙하 속도가 느려서 주로 소규모 공사에 사용되는데 시멘트 풀 주입 메인 말뚝의 최종 경타에도 사용이 됩니다. 단동 전기 해머는 램과 피스톤 그리고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 또는 압축 공기가 실린더 내로 유입된 압축 공기에 의해서 램이 60에서 90cm 정도 올려지고 압력이 빠짐과 동시에 램이 자유낙하게 됩니다. 단동 전기 해머는 말뚝에 비교적 일정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동식 전기 해머의 작업 시에는 램을 올릴 때뿐 아니라 램이 낙하할 때도 램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전기압이나 공기압을 램 위에 가하게 되는데 이때 단위 시간당 타격 횟수는 단동 해머보다 빨라서 분당 95회 내지는 240회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 방식은 드롭 해머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뚝이 있고 말뚝 위에다 캡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캡과 말뚝 사이에는 쿠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뚝의 두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션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위에 해머 쿠션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램을 자유낙하게 되면 말뚝이 이렇게 박히는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해머는 단동과 폭동식이 있었죠. 단동식은 이렇게
흡입과 배출을 통한 실린더 내에서 램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상하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뚝을 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동식은 흡입과 배출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올라갈 때도 힘을 안 받고 내려갈 때도 힘을 안 받고 하는 식으로 말뚝에다가 항타를 하게 되어 상당히 램의 이 충격 속도가 단동 해머에 비해서 크며 매 타격 때에 공급되는 에너지 양은 전기압이나 공기압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이 복동식이 아무래도 이 해머의 구조도 크고 또 힘도 더 좋죠. 자, 이 그림은 네이스미스가 1839년에 개발한 최초의 전기 해머의 장치입니다. 여기 보면은 해머가 있고 전기 해머가 이렇게 오락내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거지만은 이러한 전기 해머의 발명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그때 상황의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공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젤 해머가 있습니다. 디젤 해머는 램, 그 다음에 엠빌 블록, 그리고 연료 주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 작동 시 램은 기계적으로 들어올려지고 이때 연료를 엠빌 근처에 주입하게 되는데 램이 자유낙하하면서 공기 연료 혼합물이 압축되고 압축 공기에 의해서 공기 연료 혼합물이 점화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디젤 엔진의 방식과 유사한데요.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엠빌에서 여기서 연료가 분사가 되죠. 그럼 위에 있던 레버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실린더 안에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은 디젤 엔진은 압축으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러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압축이 되면서 폭발하게 되고 이 폭발한 에너지가 아래에 있는 말뚝을 타격하게 됩니다. 또한 폭발이 일어나서 말뚝을 타격함과 동시에 또 램은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램이 다시 실린더 안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실린더 내부에 또 연료 화합물이 압축이 되면서 다시 또 폭발이 일어나고 다시 또 말뚝의 머리를 타격하게 되면서 말뚝은 압입이 되고 또 램은 다시 상향하게 되고 하는 이런 디젤 엔진의 원리와 똑같은 디젤 엔진이죠. 이러한 타입 방식으로서 반복이 되어서 자동 타격이 됩니다. 이러한 디젤 해머는 치수가 큰 말뚝의 타입에 이용이 되는데 취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머 타격당 에너지가 말뚝이 박히는 집안의 저항에 따라 변화하므로 그 양을 측정하기 어려운데 연합 집안에서는 말뚝의 압입량은 크지만 램이 들어올려지는 양이 작으므로 공기 연료 혼합물 점화가 불가능하여 수동 조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불규칙하므로 에너지 측정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진동 해머는 두 개의 중량물이 회전함에 따라서 중량물 회전에 의한 원심력의 수평 성분은 상쇄되고 원심력의 연직 성분에 의해서 말뚝이 관입되도록 한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디젤 해머의 사진입니다. 디젤 해머의 사진인데 이렇게 디젤 엔진이 여기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디젤 엔진으로 가지고 말뚝을 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동 해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해머는 좀 전에 읽은 것 같이 한번 읽은 것 같이 회전 중량물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관입되는 그러한 진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오실레이터입니다. 이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놈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 위에는 무거운 중량물이 이제 이걸 누르게 되어서 말뚝도 같이 이렇게 관입이 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진은 진동 관입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중을 주는 중량물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보이죠. 또한 이러한 진동공법은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액상화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느슨한 모래 집안에서 이 모래 집안을 아주 조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케이싱을 설치를 하고 위에다가 바이브로 해머를 이렇게 흔들면서 모래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브로 해머로 인해서 지층까지 이렇게 케이싱이 삽입이 되고 그리고 모래를 이렇게 투입하면서 케이싱과 바이브레이터는 인발이 되죠. 인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압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근을 형성을 하고 또 인발을 하고 또 다시 또 압축을 해서 구근을 형성을 하고 또 인발을 하고 다시 압축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기둥을 형성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모래 기둥이 느슨한 모래 집안에 여러 개 이렇게 타입이 되면은 이 느슨한 모래 집안이 단단한 모래 집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압 해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용이 매우 많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엔 유압 해머를 많이 씁니다. 유압 실린더에 고압을 보내서 피스톤 로드를 작용시켜 램을 자연압화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램을 하향을 주게 되고 이 하향력이 말뚝에 전달되는 이러한 방식이죠. 이러한 시공 조건에 따라서 램의 낙하 높이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완전 밀폐형의 방음 커버를 장착하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압 해머는 디젤 해머에 비해서 말뚝의 지름에 따라서 해머의 타격력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디젤 해머는 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그 디젤 해머 같은 경우에서는 연약 집안에서 발화가 작동되지 않았죠. 그러한 연약 집안에서도 연속 타입이 가능하고 타격력 조정에 의해서 연약 집안의 긴 말뚝을 시공 시 발생하는 과다한 인장력을 억제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특히 우리 부산 지방에서는 이 유압 해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렇게 항타강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머의 모습, 단동 전기 해머, 복동 전기 해머, 그리고 디젤 해머, 그리고 진동 해머 이렇게 소개를 한 번 더 해놨으니까 꼭 참고로 보시고 또 요약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요약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요약을 공부할 때는 이 요약을 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항타 장비를 각각 드롭 해머, 스팀 해머, 디젤 해머, 바이브로 해머로 나눠서 장단점과 적용성에 대해서 표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공부할 때는 이 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지요.
각자 강투장비의 비교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뚝 타입 C에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충동력을 감소시켜 말뚝머리 손상을 방지하고 타격력을 좀 더 오랫동안 말뚝머리에 분포하게 할 목적으로 말뚝 캡과 말뚝 쿠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뚝 쿠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용합니다. 이 말뚝 캡은 여기에 이제 지금 말뚝 캡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말뚝에다가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워서 해머로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캡의 재질은 주철이며 그 다음에 요 내부에는 말뚝 쿠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외부에도 또 쿠션을 또 해머 쿠션을 넣게 되죠. 이러한 쿠션의 재질은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파이버, 금속판, 플라스틱 이런 재료로서 말뚝 캡을 말뚝의 쿠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머 중량과 낙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해머의 낙하거리를 크게 하여 낙하거리가 짧은 무거운 해머의 에너지와 같게 할 수는 있으나 두 해머의 에너지는 같다 하더라도 타격 효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에너지가 해머가 있으면은 해머의 무게가 있겠죠.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해머가 저 위에서부터 낙하되는 낙하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해머의 중량과 낙하고의 곱이 에너지가 그다음에 된다고 할 때 결국은 이게 무겁든지 이게 높든지 하면은 낙하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같다고 해서 타격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뚝 타입C는 무거운 해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못을 박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뚝을 이렇게 박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해머로 때리게 되면 말뚝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램의 무게는 말뚝 중량의 4분의 1에서 1배 정도 사이에 사용하라고 보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입C 말뚝의 거동입니다. 말뚝 타입C 말뚝의 실제 관입량은 최대 관입량에서 탄성 압축량을 뺀 값으로 정의되는데 최대 관입량은 해머의 타격에 의해서 말뚝이 최대로 관입 및 압축되는 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머하고 이렇게 타격을 하게 되면은 이놈이 이렇게 관입이 되게 되겠죠. 이 관입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관입량은 실제로 말뚝이 하향으로 이렇게 관입되는 양에다가 또 탄성적으로 재료가 이렇게 압축되는 양이 있겠죠. 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성 압축량은 말뚝의 타격에 의해서 말뚝과 또 말뚝 주위에 있는 흙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타격 후에 바로 회복되며 이를 리바운드 양이라고 합니다. 리바운드 양. 평균 관입량은 말뚝의 관입량을 관입에 소요된 타격 횟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총 관입량을 횟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 관입량이 되겠죠. 현장에서 말뚝 타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항타 관리에 이용이 됩니다. 이 긴 말뚝의 타입 C에는 타격 순간 말뚝 상부와 인접 지반에 바로 탄성 압축이 발생하지만 말뚝 선단은 고정되어 있으며 최초 타격이 있은 후 몇 분의 1초가 지난 다음 압축파가 전달되어 말뚝이 관입하게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타입C 말뚝의 거동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